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켈리의 배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쓰는 걸 보여드리고 어떤 도구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도구일 것 같았어요. SNS에 글씨 사진을 올리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도 어떤 도구로 썼는지, 어떤 브랜드인지, 심지어 이제 몇 호로 썼는지까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붓펜으로 썼던 글씨들이에요. 붓펜이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엽서랑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엽서랑 붓펜만 가지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캘리그라피 엽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저는 붓펜을 애용을 하는데요. 붓펜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시면 요거 많이 보셨죠? 모나미 붓펜인데 이거는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펀지 형태로 분모가 되어 있는 스펀지 붓펜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쿠레타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모필로 되어 있는 분모 자체가 붓처럼 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필로 되어 있는 붓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 스펀지 붓펜 같은 경우도 브랜드별로 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모나미 붓펜, 문구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붓펜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테들러에서 나오는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는 붓펜이에요. 요거는 좋은 게 이쪽 면은 이렇게 스펀지형 붓펜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또 이렇게 가는 또 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붓펜이라서 이것도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던데 요 붓펜이 있고 이것도 이 붓펜이 나오는 회사 같은 회사예요. 쿠레타케에서 나오는 펜인데 이것도 분모가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별로 스펀지 붓펜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모나미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펜이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쓰면 약간 귀여운 느낌도 나고요. 좀 강하게 일단 써볼게요.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소리 들리세요? 스펀지 붓펜으로 쓰면 이런 소리가 나요. 이거는 보면 강약 조절은 가능해요. 눌렀다가 뗐다가 하면서 굵은 선, 가는 선 여러 가지 선들이 나오긴 하는데 붓의 질감을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모 자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붓의 질감은 조금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반면 요 모필 모로 되어 있는 펜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똑같은 스펀지 붓펜이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속도에 따라서 붓의 질감이 조금 달라지죠. 강약 조절은 물론 되고요. 조금 빨라지는 데에서는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까지 나요. 붓모 자체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붓의 질감을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펀지 붓펜보다는 이렇게 모로 되어 있는 이쪽을 좀 더 선호를 하고요. 스펀지 붓펜 같은 경우는 저는 강한 글씨보다는 약간 귀여운 글씨 쓸 때 많이 활용을 해요. 보면 갈라지는 느낌보다는 하나로 나와 있는 느낌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좀 동글동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 모나미 붓펜은 붓펜 자체에 힘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고요. 스테들러나 쿠레타케 같은 경우는 분모 자체에 힘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이런 느낌이 이제 스펀지 붓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방 보여드렸던 그 모필. 이 모필도 브랜드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쿠레타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 이 아카시아 붓펜. 이거는 수채화 붓펜인데 이렇게 굉장히 가늘죠. 이런 붓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펜텔에서 나오는 붓펜인데 붓펜마다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는 붓펜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회사에서 브랜드별로 조금 다른 붓펜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붓펜은 쿠레타케에서 나오는 붓펜이에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22호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요게 24호. 그리고 요거 초록색이 25호. 그리고 26호까지. 이렇게 4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뭐 좋아하는 크기 사이즈로 해서 쓰시면 되긴 하는데요. 초보자들이 가장 사용하기 쉬운 거는 요 22호. 너무 가늘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딱 적당한 크기예요. 그래서 22호 요걸 가장 선호를 하고요. 저도 22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4호 같은 경우는 참 재밌게 24호가 제일 가는 붓펜이에요. 그래서 극세, 아주 가는 이 붓펜이고요. 그 다음에 25호. 그래서 요거는 22호보다는 조금 커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요 정도 크기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26호는 가장 큰 크기. 이렇게 해서 분모 크기별로 해서 사이즈가 나눠지는데요. 26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이게 시중에서 구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이상하게 붓펜이 25호에서 26호 사이에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26호까지는 굳이 구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2호로 쓰시다가 조금 더 굵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25호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붓펜은 22호, 25호 이 2가지 붓펜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잠깐 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22호로 쓰면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희경 작가님 쓰셨던 글 중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그러므로 다 괜찮다. 이제 22호가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그러면 25호 지금 잉크가 별로 없어서 조금 더 거친 느낌으로 나오는데요. 굵기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이제 잉크가 조금 더 묻으면 조금 더 굵은 느낌의 글씨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쓰시다가 좀 이렇게 말랐다 싶으면 이 부분을 살짝 한 번씩 눌러주면 잉크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적셔져 있겠죠? 잉크가 조금 덜 있을 때와 많이 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죠.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 붓펜이라도 사이즈에 따라서 느낌도 조금씩 다르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